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일부 최은정입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의 뇌관인 그리스 사태가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글로벌 증시 반응은 다소 무덤덤합니다.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합의는 이미 시장에서 예견된 이슈였던 데다가 그간 많이 올랐던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새벽에 마쳤던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고요. 앞서 마쳤던 유럽 증시는 하락세가 짙었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어제 보합권 내에서 소폭 조정을 받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유동성 장세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투자 전략 꼼꼼하게 짜보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자병법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나오셨고요. 우리투자증권 S&G센터 정태근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오늘 예상 체결 지수와 함께 동시호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포인트 정도 조정받은 2023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동시호가 상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76% 오른 118만 9천 원 선에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차, 포스코, 기아차까지 강보합권에서 소폭 오를 것 같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볼까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오르면서 나흘째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대체로 보합권 내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CJ, ENM이 강보합권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어제 11%나 급등했던 안철수 연구소도 1% 이상 반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 오쇼핑은 보합권 내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서울반도체는 0.5% 정도 조정받은 27,700원 선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2월 22일 수요일장 출발이 됐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하창봉 팀장님. 예, 일단 말이 많았던 그리스 지원안에 대한 회의는 12시간의 진통 끝에 해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앞으로도 그리스 문제는 계속적으로 난항이 남아있다는 데 대해서 우려감을 조금 줬고 어제 밤새 특징이 다우지수가 벌써 2008년 5월 이후에 처음으로 종가에 안착은 못했습니다만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13,000포인트를 한번 터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미국 증시는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장중한테 2,000포인트 초반까지 밀렸습니다만 장 후반에 피차익을 동반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한 2,020선 정도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역시나 외국인들이 한 1,300억 정도 매수를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3,000억 정도 매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급 주체별로 상당히 조금 약한 눈치 보기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증시가 2월 이후에 지금까지 보름 연속 이어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밤새 약간은 유럽 시장, 해외 시장 조정을 받았고 약간 특징이 밤새 이제 국제 유가가 105달러까지 올랐다는 거, 국제 금값이 1,750달러까지 올랐다는 거, 그리고 어제 뉴스에서 나온 대로 한미 FTA가 3월 15일 00시를 기준으로 정식 발효된다는 것이 아침에 자동차 부품지에 대한 매기사에 좀 들을 것 같습니다. 동시효과 출발을 했는데요. 시장 보니까 5.5포인트 하락한 2018.73포인트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전일 오후장에 당긴 포인트가 한 10포인트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약간 반감을 조금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살펴보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역시나 자동차에 대한 매기사는 상당히 내릴 강한 것 같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역시나 약보합 보이고 있습니다. 0.3% 하락한 111만 7,600원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강보합세입니다. 22만 6,500원. 모비스 같은 경우 1.62% 상승하면서 28만 1,500원. 주시하다시피 사실 FTA 재료 같은 건 시장에 많이 노출됐습니다만은 완성차보다는 부품 업종에 대한 어떤 매기세가 좀 몰리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 기아차 같은 경우도 0.28% 하락한 72,300원 호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많이 빠진 업종 중에 하나가 조선주가 또 되는데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오늘 다시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1.24% 하락한 32만 9천 원의 호가가 들어오고 있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사폭 이제 최근에 워낙 많이 빠진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 같은 경우는 0.2% 상승한 25,300원의 호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같은 경우가 비철금속의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데 시가총액 한 50인 밑으로 넘어가면 풍산 같은 종목이 한 2.3% 상승한 34,600원 호가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 잠깐 살펴보면 역시나 오늘도 장 초반 역시나 외국인은 기존 스탠스는 계속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한 107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은 역시나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한 4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장 초반에는 기타 법인이 한 11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역시나 조금 부담을 주는 모습이고요. 프로그램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차익, 비차익 동반 매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은 약간은 차익 쪽에서는 한 13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비차익 쪽에서는 소폭의 32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 잠깐 살펴보면 하락하는 업종에는 역시나 조선주를 할 수 있는 운수 창고 업종이 1%의 하락세를 보였고 기업은행 발표, 실적 발표에 은행주 실적이 좀 낙폭이 컸었는데 오늘도 은행업종에 대해서는 하락세가 조금 돋보입니다. 그리고 상승한 업종은 간헐적으로 중위목재라든지 성유외국 쪽에서만 0.5% 정도의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어제 유가 때문에 낙폭이 컸던 항공주는 오늘 또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1.85포인트 오른 544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했고요. 나흘째 오름세입니다. 코스닥 상황 봐주십시오. 일단은 뭐 코스닥 코스피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을 이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조금 상당히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매기가 코스닥 쪽으로 조금은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지금 현재 0.27% 정도 약박권에 머물렀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강박권 개장하고 난 뒤에 0.2%의 강박권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코스피 시장이 무너지게 된다면, 만약에라도 무너지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이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은 대안주의 어떤 그런 대안의 어떤 시장으로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조금 조심해야, 동반적으로도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고 한번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지금 현재 최근에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작년 8월달 고점이죠. 8월달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기 전에 보였던 수준인 545포인트에 대한 어떤 돌파 여부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얼마만큼 코스닥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줄지 여부가 돌파 여부가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545포인트에 대한 돌파가 조금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이 8월달 급락기 이전 수준 2150포인트를 돌파를 해야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545포인트에 대한 돌파가 좀 강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본다면 그렇게 뚜렷하게 큰 흐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은 성우 하이텍이 1.75% 그리고 태용이 2.9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태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 있는 해상 풍력 단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대한 얘기가 나온 뒤부터 지금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성우 하이텍 1.75%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전에 하창봉 팀장께서 언급을 해주셨듯이 아무래도 FTA 타겟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동반적인 자동차 부품들도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넥센 타이어라든지 그리고 한일 이와 같은 이런 종목들이 미국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오늘 좀 강세를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덧붙여 보고 싶고요. 심텍도 지금 현재 2.1%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젠도 1.18%. 그리고 하나 특징적인 테마를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은 아무래도 신공항 테마가 조금 최근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수혜랄까요? 수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그쪽 지역에 공장이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쪽 지역에 어떤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단순한 그런 이유 때문에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접근 자제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방선기란 종목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점차한가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현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봤습니다.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정원 전문가 화상 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종목 듣기에 앞서서 어제 주셨던 SFA 흐름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제 2% 강세로 장을 마쳤었고요. 오늘도 소폭 오르네요.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SFA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 OLED 관련주들, 아무래도 관련주들이 2, 3월 달에는 수주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SFA도 역시 이제 OLED 장기 수주 급증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어제 기관도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온 상황인데, 3월 달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IT, 특히 이제 OLED 장미주들에 대한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마련해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7월 달에 첫 아무래도 관련 TV가 출시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장비 업종들, SF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시작한 종목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SFA는 지속적인 홀딩 괜찮다 하셨고 목표가를 65,000원 주셨었죠. 자, 이제 오늘 시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네, 오늘 시가 공략주는 AP 시스템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레이저 장비 전문 업체고요. 레이저 결정화 장비라든가 레이저 패터닝 지체 장비 이런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핵심 전공정 장비군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79% 이상 점유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공정 장비에서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역시 이제 어제 SFA와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투자에 따른 매출 향상 전망을 줄 수 있는데요. 올해 동사의 실적은 매출액은 3,300억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74% 증가한 350억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고성장 상태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이제 이 전망치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1라인과 2라인 이런 장비 수치를 고려한 그런 전망치가 되겠고, 역시 이제 대형 라인의 수준은 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전망치인 상황인데, 그 회사도 증착기인 이 LITI 장비, 레이저 피터링 장비에서는 신규 수주가 본격적으로 지금 발주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외의 장비에서도 추가적으로 지금 수주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출과 수익성에서는 동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역시 이제 이런 실적 전망을 둘 수 있습니다. 역시 저평가 매수와 더불어서 이런 실적 전망이 올해 이제 전체적인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예상 EPS가 1,360원대입니다. 현 주가가 PR 10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저평가 매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대비해서 실적과 더불어서 이런 성장성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좀 밸류에이션 한 15배 정도, PR 15배 정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 역시도 이제 올 1월부터 110만 주, 전일 기준 110만 주의 누적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AP 시스템이죠. 매매 전략 짜주십시오. IP 시스템 14,000원 초반대, 현 주가대 정도는 좀 매수가 가능한 그런 포인트로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제가 15,000원 짧게 봤는데, 그 이상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15,000원대 매물이 있습니다. 15,000원대까지 보시고요. 현주가는 13,000원 하회하지 않는다면 저가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AP 시스템은 목표가를 좀 짧게 잡으셨는데요. 오늘 1.7% 정도 상승하는데 이 가격대 괜찮겠다 하셨고요. 15,000원 목표가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시가 공략주 AP 시스템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 채권 시장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스의 구제금융안 타결 소식, 합의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오늘 환율은 소폭 오르면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흐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2원 50전 상승한 1,125원 10전의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1,126원까지 상승폭을 좀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의 구제금융합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경제 악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경제 성장률이 시장 예상보다도 훨씬 더 악화된 수치로 나오고 그리스 구제금융 당시에 제출했던 안보다도 안 좋게 나오면서 결국에는 구제금융을 아무리 지원하더라도 그리스의 자생력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들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수치로 인해서 아무래도 조금 계속해서 좀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로 달러는 그런 의미에서 전일 대비 보합세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위험 자산 선호는 여전합니다. 다우지수가 어제 장중에 13,000포인트를 상향 돌파하기도 했고, 우리가 흔히 위험 통화의 선호를 분류하는 유로엔 환율을 살펴봤을 때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속도 조절 양상은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뉴스가 확인이 된 만큼 이에 따른 속도 조절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1,120원대 초반까지 내려올 때마다 풍부한 결제 수요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120원대의 단기적인 지지력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5일 2평 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5일 2평을 사이에 둔 공방이 예상됩니다. 예, 안전자산 선호도가 다소 약해질 것 같은데요. 채권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채권시장 계속해서 위험자산의 선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형국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거래 소강 상태를 보였고요. 그 와중에 기관의 저가 매수가 나타나면서 금리는 강보합을 연출했습니다. 여전히 좀 단기적으로는 금리 상승 압력이 좀 높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미국 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위험자산
선호를 반영하면서 약세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특히나 2년 만기 국채 입찰이 상당히 저조한 성적을 나타내면서 이런 분위기에 편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채 선물 매도는 방향성 베팅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좀 많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기 매수 수요가 여전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통한채를 중심으로 한 현물 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은 조금 적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소폭 순매수로 국채 선물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아무래도 장기적인 강세 되돌림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추세로 연결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국고 3년물 기준으로 3.5%의 1차 저항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 채권 시장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고요. 국내 증시 또한 코스피가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일본 증시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 9,486.20포인트로 0.24% 상승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헬스케어 부분과 금융 쪽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부분도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어저께 그리스 관련된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 2차 금융안이 타결이 되면서 1,300억 유로 이제 승인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구제금융 기대감으로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도 몇 가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가 민간 채권단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까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결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가 이제 약속을 충실히 이행을 해야지만 여기 구제금융을 받고 경제 회복하는데 문제가 될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과도한 지원이 이제 유로존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음을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리스를 빼고도 이제 아일랜드나 포르투갈 등에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총 이제 3,860억 유로가 필요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에서 예상하는 이제 버퍼가 한 7,500억 유로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유로존 전체의 재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우려감에 어저께 유럽장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다우 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상당히 하락폭이 컸었습니다. 장중에 13,000포인트가 13,000포인트를 돌파를 하기도 했었지만 이 부분이 이제 장중에 많이 내렸던 부분이 이제 이에 대한 우려감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향후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관련된 소식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미국의 대이란 제재법 적용 대상에서 이제 일본이 제외될 전망이라고 이제 요미우리 신문을 통해 보도가 됐었고요. 미국의 이란 제재법에 따라서 일본이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연간 11% 이상 감축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혔고 미국이 이를 대체로 수용했다고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란산 원유 대금 결제 등을 수행하는 일본의 금융기관은 미국의 이란 제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요. 실무자 협의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이제 큰 틀이 이미 마련이 됐었고 대지진 여파로 이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에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이에 원전을 대체하는 화력 발전을 위한 원유 수요 증가를 이유로 미국 측에 이란 제재법에 대한 예의를 인정해 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왔었고 이번에 이제 결정이 난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청은 돼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남성욱 대리와 함께 일본 증시 출발 그리고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9시 17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미 증시는 그리스 구제금융 결정 소식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급등 등의 이유로 혼조세에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나스닥 종합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오늘장에서 국내 증시는 단기적으로 숨고르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6포인트 하락한 2018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3포인트 하락한 202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어제 장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쌍끌이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은 94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69억 원 순매수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은 6거래일 연속 매도하면서 13억 원 순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장에서 1포인트 상승한 544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작년 전고점에 가까워진 모습인데요. 5일 연속으로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포인트 상승한 544포인트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은 60억 원, 기관은 5억 원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47억 원 순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118만 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2% 하락한 22만 6천 원에, 현대모비스는 약 2.7% 강세 나타내며 28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은 약보합권에서 8만 7천 원에, 하이닉스는 0.5% 상승한 2만 8,450원에, 한국전력은 0.59% 상승률 기록하며 2만 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KB금융은 1.45% 약세 나타내며 4만 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약 0.8% 약세 보이며 8만 8천 원에, LG는 1.2% 하락한 7만 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은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37,1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CJ홈쇼핑은 0.3% 상승한 28만 2,800원에, CJENM은 1%대 강세 나타내며 32,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FA는 0.17% 상승한 6만 600원에, SK브로드밴드는 강보합권에서 3,570원에, SM은 1.4%대 강세 나타내며 5만 6,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시제는 1%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6만 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OCI 머트리얼즈는 1.8% 강세 나타내며 8만 4,500원에, 메디포스는 2%대 강세 나타내며 11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1시간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개장한 지 한 20분 정도가 지나는데요. 오늘 장 출발 전략 짜겠습니다. 하 팀장님, 먼저 오늘 장에서 좀 구체적으로 볼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특징적인 종목이 있습니까? 예, 일단 뭐 장 초반 특징 같은 경우는 사실 한미 FTA 제가 좀 더 상세히 다루겠습니다만 예. 크게 반응할 필요는 없는데 민감한 업종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특징주는 이제 LG U+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한 6,000원 정도에서 지금 2%, 4% 반등을 하고 있는데 통신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전형적으로 뭐 원래 12월 강세 1월절 약세를 좀 이어갔던 것 같고 최근 같은 경우도 뭐 12월 21일 고점 이후로 뭐 어제 한 거의 한 달, 두 달 이상 낙폭을 많이 하락했었습니다. 뭐 상당히 LTE 가입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또 마케팅 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 또 하나 시장 자체가 어차피 1월부터 2월까지 강세 저항으로 오다 보니까 통신주는 상당히 소외받았었고 지금 상태에서 오늘의 어떤 반등은 약간 시장이 2,000포인트 초반 정도에서 조정 아닌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약간은 기술적 반등 수준을 넘어서 어느 정도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통신주 사실 뭐 SK텔레콤, KT, LG U+, 3강 체제로 갖고 있는데 KT 같은 경우는 지난해 뭐 실적 분기 실적 나온 대로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았었죠. LG U+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항상 1인자 SK텔레콤보다 밑에서 치고 오는 2등주가 항상 시장에는 주목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U+, 글쎄 오늘의 반등이 기술적 반등에 그치는지 아닌지 여부는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한 6,100원 이상에서 마감한다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수준을 넘어서 조금은 추가 상승 메리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지켜달라 말씀드리겠고요. 뭐 시장으로 잠깐 돌아오겠습니다. 시장 역시나 오늘 약간 예상한 대로 한 2015포인트 어제 장 후반에 사실은 건설주의 매기세가 좀 들어오면서 한 10포인트 정도를 땡긴 게 있습니다. 고개를 좀 했기 때문에 그거 조금 뭐 다시 원래자리 갖다 놓는 수준의 조정신 것 같고요. 그리스 사실 말 많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뭐 그냥 저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주긴 주는데 빨리 주긴 싫고 질질 끌겠다는 소리죠. 근데 그런 상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시장이 2차 구제금융 그 통과되면은 또 안부하려고 그랬더니 시장에서 비관론자들은 3차 구제금융 이야기도 잠깐 나오고 있고 또 IMF 쪽에서는 주긴 주겠는데 230억 유로밖에 안 주겠다. 돈을 많이 안 주겠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아시겠지만은 그리스 내각 같은 경우는 파파데모스가 그 과도 정부입니다. 제가 자꾸 파파데모스 입에 입으니 갑자기 파파스머프가 생각나는데 이 과도 정부이기 때문에 사실 4월 달에 나오는 그리스 총선 이후에 따라서 또 여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겹지만은 그리스 문제는 중간중간에 고생하다가 잠깐 반짝, 고생하다 반짝하다 이런 거 하기 때문에 불안감 항상 좀 긴장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늘 지수만 잠깐 보면 제가 종합주가 지수를 잠깐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시장이 강하긴 하지만 저희가 약하다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차트에 있는데 저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11선이죠. 어저께 사실은 한번 닿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11선이 한 2015포인트 정도에 닿고 있는데 11이라는 숫자가 한 열흘 정도 거래일수가 되죠. 근데 오늘도 만약에 그거를 터치하게 되면은 지수는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21선을 갑니다. 21선 위치가 한 1990포인트 정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큰 폭은 아닙니다만은 심리적으로 20포인트까지 만약에 21선, 2000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외국인 매수 강도가 상당히 둔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이 지금 강하지만은 약간 2000포인트 초반에 대한 조정 가능성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과거 역사적으로 이렇게 20거래일 이상 21선을 상회하고 정별 상태에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21선을 닿게 되면 그거는 강력한 매수 신호입니다. 보통 1차 매수 신호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을 기다린다는 어떤 멘트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예. 한미 FTA 이야기 잠깐 하죠. 오늘 보면은 사실 이게 뭐 오늘 바로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 작년에 결정 나오고 이제 3월 15일 공공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정식 발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말해서 그날 이후로 어느 정도 이제 관세가 없어지는 건 없어지는 것인데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 크게 누가 알다시피 자동차 부품주죠.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현재 한미 2.5% 정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요거는 3월 15일 기준으로 바로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오늘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자동차 중에서는 만도라든지 현대모비스, 뭐 한일 이화, 성화이텍 이런 종목이 상당히 좀 반등을 하고 있다. 근데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보류적입니다. 자동차 업종이 최근에 약간은 시장 대비 좀 소외받은 상태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많이 오르는 것 중에서 이상한 애들이 오릅니다. 대국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그 쇠고기 그 관련주인데 오늘 보면은 지금 기세 상한가를 친 소고기 수입 관련주에 제가 집어드리겠습니다. 대국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또 하나가 한일 사료가 있고 에이티넌 파트너스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설명을 드리고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일 사료 같은 경우는 국내 한국 냉동이라고 있죠. 이게 최대 주주입니다. 수입용 유통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한가를 형성했고 대국 같은 경우도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미 쇠고기 수입 쇠고기인가요? 소고기인가요? 소고기 수입 관련해서는 보통 이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움직인다 말씀드리겠고 에이티넌 파트너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에이티넌 파트너스의 자회사가 KR푸드앤컴퍼니인데 이 회사도 수입용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는데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냥 투기적으로만 저는 보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국이라는 종목이 관리 종목이면서 이렇게 기세 상한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자기들이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좀 유의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창봉 팀장님과 함께 오늘장 체크 포인트 짚었고요. 정태근 전문가님 의견도 들을 텐데요. 정태근 전문가 유가 급등하는 것 좀 함께 짚어주십시오. 네. 예. 일단 유가 먼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스라엘이 이제 뭐 이란의 공격을 감행해왔던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다 예. 보니까 일단 EU라든지 그 미국에서 줬던 그 중재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아무래도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라 좀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항상 뭐 대북 그 리스크가 존재를 하듯이 그쪽 나라 같은 경우 어떤 그 종교적인 문제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란이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조금 어거지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거지 좀 부리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다 보니까 그 중동 쪽에 안 좋은 일이 있다 보니까 또 이스라엘이 현재 이란을 또 도발하려는 그런 흐름이 현재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일본 지진과 조금 유사하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단기적인 리스크로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은 어떻게 계속 뭐 장기적인 리스크라고 보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일본 3월달 잘 생각해 볼게요. 3월달 일본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때 당시 어떤 산업이 전반적으로 다 무너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떤 대미스크 수출이라든지 그리고 일본 방사능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
피해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실질적으로 한 달 이상 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복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듯이 지금 현재 그 이란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만약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유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태양광의 이제 풍력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뭐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유에 대한 공급이 축소가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원유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쨌든 뭐 해소가 되고 난다면은 이런 공급적인 그 측면에서 어떤 리스크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유가는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어쨌든 핵심 결론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핵심은 그 수요 증가가 아닌 공급 축소에 의한 그 반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 그 작년 3월달 지진처럼 단기적인 리스크로 좀 대응을 하시라고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종목에 좀 적용을 하자면 네. 항공이나 해운주가 최근에 좀 많이 빠지는데 예. 별로 영향이 없었겠습니까? 큰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일단은 지금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 많이 되죠. 아무래도 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뭐 3일, 지금 오늘까지 치면 3일 동안 10%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대한항공 그 어떤 우려감이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을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유가도 조금 문제가 미칠 수가 있겠지만은 환율적인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한항공이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 전체적 외화 부채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한 8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8배 정도 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융 리스크라는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리스크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 기간이 종료하고 난 뒤에도 이 부분이 그 회계상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상당히 환율이 민감한데 지금은 어쨌든 환율이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보니까 유가가 좀 반등하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그 해소가 된다면은 대한항공도 조금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해운주도 좀 동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해운주 같은 경우 지금 뭐 유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유가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경기 물동량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해상 운임정, 운료에 대한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 큰 그림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요? 좀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준비해 오신 체크 포인트 마저 짚을게요. 네,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그리스 얘기 좀 먼저 좀 드릴게요. 그리스 얘기 좀 먼저 드리면은 일단은 뭐 그 2차 구제금융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시장이 조금은 미지근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뭐 그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 사서 어떤 서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런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하창문 팀장님께서 3차 구제금융에 대해서 잠시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동안 독일이 그렇게 반대했던 이유를 그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3차 구제금융이 필요할 것이라는 내부 보고서가 이렇게 유출이 되면서 파이낸셜 뉴스에서 좀 보도가 됐는데 2차 구제금융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원칙 자체가 구제금융에 대한 의미를 상실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자, 긴축을 또 너무나 좀 강요를 하다 보니까 경제가 심각하게 취약을 해지게 되면서 이 부분이 도리어 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민간 투자자들의 어떤 그 채권 그 국제 상각률이 50%에서 53.5%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3.5%는 일단은 뭐 없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35%는 30년 만기 채권, 그리고 나머지 12.5%가 되나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EFSF 채권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그리스가 다시 한번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국채 그 탕감 때문에 이런 그 현상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20일 내에서도 지금 2020년까지 뭐 GDP 대비 한 120%까지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고 지금 이제 내부 문건처럼 2020년에 갔을 경우에도 160%까지 그 유지가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구제금융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부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채 얘기가 나왔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긴축에 관한 부분 그리고 어떤 시장에서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충격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지금 연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조금 그 제가 지금 갑자기 또 단어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실효성이 좀 있다고 좀 봐야 될 어떤 그 실효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완전하게 어떻게 본다면은 깔끔하게 어떤 그리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환율이 좀 리스크가 좀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어떤 그 어쨌든 이머징 시장인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어떤 수급에 대한 불안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코스닥 특징주 보고요. 두 분께 다시 업종별 전략 짜는 시간 듣겠습니다.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차장님은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네, 전일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가 13,000 돌파 후에 차익 실현 물량 및 원자재 급등 부담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일 뉴욕 증시 영향으로 5포인트가량 하락한 2018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다소 힘겨운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두바이유의 상승으로 해운 항공주가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기술적 과열 신호를 보내고 있어서 추격 매수에는 주의하시고 실적 개선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동시에 있는 종목에 한정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오늘 소개받을 회사는 어떤 기업일까요? 네, 터치 IC, PCB 모듈 등 전자부품과 전자용 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인 캠트로닉스입니다. 올해 LCD 패널 출하량 확대에 힘입어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13%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태블릿 PC용 LCD 패널에 사용되는 싱글라스의 납품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350억 원을 올린 싱글라스 매출이 올해는 480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싱글라스는 디스플레이 유리를 얇은 층으로 깎아낸 것으로 무게와 두께를 줄이고 투과율을 높여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에 주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가전용 터치보드 부문에서도 새로운 특허를 적용한 제품 효과 덕분에 성장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최근 컴퓨터 등 전자제품 동작을 제어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에 관한 새로운 특허를 취득했다며 이 특허를 활용한 제품은 메모리 소자를 최소화해서 판매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자, 캠트로닉스의 미래 성장 동력 듣겠습니다. 네, 전자파 차폐 필름, LED TV 모듈 등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전자파 차폐 필름은 현재 해외 수입 물량이 대다수인데 앞으로 수입 대체품으로 생산해서 국내 주요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납품할 예정이라며 현재 국내 주요 전자업체와 논의 중이며 연말기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김가포 교보증권연구원은 캠트로닉스는 지난해 영업이익 164억 원을 올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싱글라스 설비 증설 등으로 실적 기대감이 높다며 LCD 업황이 부진한 점을 감안해도 회사 영업이익 목표치보다 많은 230억 원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캠트로닉스 매매 전략 짜주십시오. 네, 현 주가는 12개월 예상 PER 6배, PBR 2.2배로 수익 대비 밸류에이션이 약간 저평가입니다. 호실적으로 연초 1,400원에서 약 30% 정도 상승한 주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상승 추세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며 눌림목에서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장기로는 2007년 고점인 18,000원 도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가 13,500원에서 14,400원, 1차 목표가 16,000원, 2차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2,600원 제시합니다. 예, 김성환 차장과 오늘은 캠트로닉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오늘장 출발 전략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하창무 팀장님, 오늘 코스피 업종별 전략 짜주십시오. 예, 오늘 뭐 코스피는 아무래도 워낙 그 자동차 관련주나 일부 특징주를 빼고 나면 시장 역시 관망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테마 이야기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 다룰 테마는 다시 한번 SM이나 YG 같은 음원 테마하고 최근에 좀 말이 많은 그 드라마 콘텐츠 테마인데 약간 이는 제 시나리오니까 한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SM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2월 초에 권리락을 하고 이제 이달 말에 물량이 나오겠죠. 그리고 YG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빅뱅이 어떤 그 뭐란가요? 새로 음반 출시 기대감이 상당히 올랐다가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YG나 SM 같은 이런 음원 관련주들은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K-팝 열풍을 이끌어 갈 겁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가 사실 어떤 약간은 버블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K-팝 열풍의 어떤 초기였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SM 측에서도 사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가지고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으로 계속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하면서 작년에는 상당히 약간 기대감을 갖고 많이 갔던 이 음원 관련주라 그랬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은 내실을 다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버블로만 볼 건 아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면서 역시나 뭐 세계 보니까 YG나 SM에 대해서는 늘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아마 이제 요즘에 보면은 워낙 드라마 일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해를 품은 달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펜앤트하고 키스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은데
사실 이게 올라가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것이 해품달 있기 때문에 주인공 김수현 때문에 올라간다 생각하시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갖다 붙이는 거고, 펜엔트하고 키스트가 가장 큰 이유는 SM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SM이 최근에 조회 공시를 했습니다. 미디어플렉스하고 사마네트웍스하고 펜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인수설이 있었죠. 근데 SM이 뭐라고 흘렸냐면은 확정 공시에서 고려 중이지만은 지금은 진행 사항 없다. 3개월 내에 추후하겠다. 이런 말을 흘렸죠. 그러면 그 말을 고지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잘 들어보시면은 3개월 내에 한다는 건 한다는 겁니다. 한다는 것이고, 과연 SM 측에서 제가 물론 이수만 회장이 머리에 갈 수는 없습니다만 누구를 선택할까 생각할 때는 제가 볼 땐 펜엔트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디어플렉스는 영화를 만든 회사죠. 지금 일길이 상영 중인 범죄와의 전쟁이 이제 미디어플렉스 작품이고, 또 하나 사마네트웍스나 펜엔트를 비교할 때 원래 펜엔트 같은 경우는 국내 대표적인 IHQ와 비교해가지고 시가총액에서 5분의 1밖에 차이 안 납니다. 370억밖에 안 합니다. 그렇게밖에 안 하고, 지금 김수현이 소속되어 있는 배용준의 그 키스터 같은 경우, 그리고 키스터 실질적으로 이 펜엔트에서 사실 옛날에 배용준의 겨울 연가를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리면, 언젠가는 3월 중순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드라마 콘텐츠 회사에 대해서 M&A 인수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나오게 된다 그랬을 때는 음악을 가지고 해외로 늘려가는 K품이라 그러면은 SM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드라마를 해외 판권하는 쪽에 드라마 인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보는 약간 장기적인 전망을 드리겠고요. 투자 전략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아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3월 중순 이후에 이 드라마 제작사들은 좀 공략해 보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도 업종별 투자 전략 짜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업종을 접근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저도 고민이고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시장을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위쪽으로 우상향, 주춤하지 않고 우상향을 한다면은 크게 문제될 게 없겠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는 상당히 접근하시다도 그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 반등했다, 하루 그 다음은 이렇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좀 업종별 전략을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앞으로 그 추가적인 하락이 아니라 조정 구간을 거치게 되면서 추가 상승을 위한 어떤 준비 기간이라고 예상을 해봤을 때, 외국인들이 관심 가지고 있던 업종들, 계속해서 말씀드린 업종 있죠. IT, 금융화학, 이쪽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 지금은 어쨌든 조정 구간은 좀 감내를 하면서 조금은 이전에 급하게 올라갈 때 또 못 따라가서 좀 많이 후회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조정을 받으니까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검내실 시장이 추가적으로 간다는 전제에서는 검내 구간이 아니고,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싸게 어쨌든 못 따라간 부분을 다시 탈 수 있는 그 막차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요. 어쨌든 오늘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자동차 업종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좀 선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단기성 테마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 증권주, 은행주, 조선주, 건설주, 해운주, 화학주 다 빠집니다. 다 빠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에 어떤 반사 작용을 좀 생각을 하시고, 요 종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이 한 21선 정도까지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전에 강했던 업종들을 다시 한번 참여를 해보는 쪽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업종을 참여를 하시더라도 만약에 조선주를 예를 든다면은 빅3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업종 대표주만 삽니다. 철강하면 포스코, 그리고 화학하면 LG화학, 이런 식으로 업종 대표주를 사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 일단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시기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가 1990까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조정 이후로는 상승을 보일 것이다라는 의견이시고요. 그때 상승장을 이끌 만한 업종으로 IT, 금융, 화학 쪽 여전히 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종별 투자 전략 짜봤고요. 이번에 사볼 만한 종목 듣겠습니다. 하창봉 팀장님. 예, 제가 오랜만에 보면 오늘 골포전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시장의 혹시 특징을 아십니까? 지금 시장 같은 경우 은근히 소리 소문 없이 작년에 상장해가지고 어느 정도 한 6, 7개월 된 종목들이 매기세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코스닥이 테마에도 많이 갔습니다만 신규 등록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골프전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다가 조금 아직은 아니지 않나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조금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주가 아직 공모가 85,000원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만은, 약간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조금 발차를 좀 가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작년에 골프장을 인수하고 이런 거, 그리고 GDR이라 그러죠. 골프존, 드라이빙 존 이런 거 가지고는 골프존의 어떤 주가 상승 모멘텀이 못 되는데, 최근에 공시 나온 대로 약간은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제 같은 경우도 타이완 쪽으로 한 12억 정도를 출자를 했죠. 대만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골프를 상당히 좋아하고 잘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쪽에서 국내는 어느 정도 60, 70% 과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 팔로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했다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가장 그 골프존 이제부터는 사실 반등 모멘텀을 가져가는 것이 이게 기관이 제대로 물린 종목이죠. 사실 기관이 IPO 해가지고 쫄딱 망한 종목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85,000원 가고 10만 원 간다 했다가 지금 이제 한 1년째 물 먹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6만 원 밑에서 매집을 했다는 겁니다. 매집을 했다는 것이 제가 잠깐 보는 투자자별 동향에서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자료화면 보시면 6개월 동안에 기관 매매 동향인데 초록색으로 보시는 것이 기관들의 매매 동향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물타기가 됐든 간에 어쨌든 간에 밑에서 계속 사왔기 때문에 오늘의 최근에 나왔던 반등 흐름은 어느 정도 추가 상승 랠리 공모가로 나왔던 85,000원까지 못 갈 것 같습니다만 일단 7만원 고지는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으로는 제가 사실 아침 장중에 살려고 63,500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좀 조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올라왔지만 일단은 뭐 이 공포존 자체가 움직이는 특징이 보통 이틀 가고 나면 하루 쉬는 거 있기 때문에 뭐 추격하지 마시고요. 한 63,500원 이하에서 매수한다 생각하시고 목표가는 그렇게 높게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73,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9,100원 드리는데 이 산업 자체가 그렇게 IT나 다른 테마처럼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눌림목에서만 매수하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창봉 팀장님 오늘 관심 종목 골프존이었고요. 정태근 전문가 종목도 들을 텐데요. 지난 2월 16일 날 대한항공을 주셨었는데 네. 손절가 이탈이 됐습니다. 이 종목 사셨던 분들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먼저 봐주십시오. 네, 일단은 먼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은 조금 어제 급락 같은 경우 상당히 뭐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라고 먼저 인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거래량 유발이 되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자,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55,000원의 어떤 손절가를 제시를 했는데, 요 가격에 파신 분들 제외를 하고, 일단 손절을 못 하신 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유가 급등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어떤, 공급 축소의 어떤 그 단기적인 리스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요 어떤 단기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은 이전에 하나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적어도 56,000원까지 반등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단기적인 리스크로 생각하시고 일단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보유를 하시고 리스크가 해소가 될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쨌든 뭐 안 좋은 소식을 먼저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만회를 하는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팅크웨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아이나비라는 그 내비게이션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뭐 내비게이션 같은 1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보다는 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유비벨럭스라는 기업이 그 팅크웨어의 어떤 지분 20%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유비벨럭스 같은 경우에 현재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와 함께 지금 스마트카 시스템에 필요한 차량용 IT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수혜가 팅크웨어 쪽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 상당히 좀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가지고 나왔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 본다면은 수급을 빼놓고 또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의 수급을 한번 본다면은 자,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초록색 선이 기관의 수급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하늘색 선이 주가인데 현재 주가가 우상하게 되면서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쨌든 그 호재가 나왔고요.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끊기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략만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생각했던 매수가가 16,500원에서 17,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000원 정도 갔는데 어쨌든 매수가 밴드이기 때문에 장중에 17,000원 이하 정도 가격을 준다면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매수가 대비 한 10% 정도 잡았습니다. 18,500원의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5,500원에 설정을 하고 다시 한번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창봉 팀장님이 주셨던 골프존도 그렇고 또 정태근 전문가 오늘 장 종목인 팅크웨어도 그렇고 조용히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지금 가격대보다 조금 눌렸을 때 사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팅크웨어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전략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투자 손자병법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이어질 텐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종목 신청 받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또 3153-261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은 2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